최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탈의실이라든지 뭔가 몰래 카메라를 특정 장소로 침입한 상태에서 찍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들 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려면은 안녕하세요. 니키피디아의 김윤수 변호사입니다. 자주 다루긴 했었는데 오늘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유명 축구 선수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가 되느냐 혹은 이제 참고인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카메라 등 이용죄의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초범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는 건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까지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함은 휴대폰이라든지 사진기 이런 디지털 물품뿐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가지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제정된 범죄로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범죄만을 더 세게 처벌하다가 지금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좀 세게 처벌하는 그런 시국이죠. 실제 니케에서 진행됐었던 사례를 갖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성분께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그 공용 화장실을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볼일을 보다가 옆에 이제 여성분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카메라를 밑으로 살짝 들이미는 방식으로 촬영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살짝 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가장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서우니까 바닥은 많이 이렇게 쳐다보지만 위를 쳐다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화장실 들어가서. 따라서 화장실에 보면은 그 윗칸으로 해서 그 위에 칸에 살짝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들리도록 이런 식으로 촬영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래도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니까 금방 눈치채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 경우나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처럼 밑으로 카메라를 이제 들이밀었다 자체가 뭐냐면 예전에도 이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었을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충분히 사게 하는 그런 행위 태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내용을 살펴보아하니 생각보다 촬영한 양이 이것 말고도 역시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촬영하는 과정에서 찍혔었던 화장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촬영을 눌러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찍혔었던 나머지 사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진들이고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정말 범죄에 문제가 되는 몇몇 특정 영상들만 남겨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포렌식 과정에서 양을 줄이고 선별 작업 과정 중에서 양을 한 번 더 줄였었던 양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 가장 먼저 특정된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는 먼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이 선정된 사건이었었고 이전에도 저희와 많이 사건을 진행하셨던 국선 변호사님이 다행히 배정이 되셨기에 우리는 국선 변호사님 통해서 최대한 빨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한 뒤에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라는 것도 사실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이미지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범죄를 어떻게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왜 부인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원하시는 피해 금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생각이니 시간을 좀 허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다행히 피해자분께서도 그 부분을 전부 다 이해하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담당 검사님을 통해서 이제 면담을 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소유예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탈의실이라든지 뭔가 몰래 카메라를 특정 장소로 침입한 상태에서 찍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들 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재범 위험성 판단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미리 사전에 직후 바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담당 검사님께 설득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하고, 그 내용을 검사님께 이 사람 같은 경우 피해자와 용서도 받았고 또한 재범 가능성도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 이 부분은 선처를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모범적인 사회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기소유예가 나왔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제대로 빌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게 해서 그 재범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 노력을 얼마나 잘했는지 여부를 잘 밝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당사자 역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기 때문에 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처를 주어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동적으로 건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던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충분히 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